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5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요번 주가 또 이제 월요일이 쉬다 보니까 좀 뭔가 바로 또 목요일, 그 다음은 또 이제 금요일, 뭔가 살짝 좀 짧은 느낌이 있긴 있네요. 직장인분들은 또 좋을 것도 같고. 자, 일단 미국 선물, 어제 CPI 후폭풍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바로 또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이, 이게 어제 CPI 발표가 있었지만 어차피 지금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올해 금리 인하 결국 하긴 해요.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조금 더 일찍 하냐 마냐 뭐 이런 거고, 지금 상황에서 상승하고자 하는 지수를 좀 끌어주는 그런 업종 섹터군들 탄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웬일로 이제 미국이랑 조금은 디커플링하는, 미국이 밀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반영해주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외국인 매수세 그런 걸 좀 힘을 써서인지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내부로 디테일적인 좀 퀄리티 측면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어디 한쪽만 탁 쏠려가지고 뭐 우르르 막 수급이 쏠리고 이게 아니라 수급이 다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또 탄탄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보면은 암홀딩스 어제 이제 뭐 20% 하락은, 사실 이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죠. 3일 만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뭐 시총이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상당히 큰 회사인데 2배 오른 곳에서 뭐 이제 3일 만에 올랐으니까 20% 정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물에서 시간 장전에서 바로 7% 이렇게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밀렸던 종목들 장전에 일단 뭐 1%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일단 신고가 계속 갱신, 21일 실적 발표.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제 시황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이전까지 똑같이 하락으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여태까지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는 뭐 기초 체력이라던가 뭐 반도체 섹터 단단하다 AI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버텨줄지, 이게 올해 아마 좀 가장 큰 줄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선물이 좋고, 비트코인도 좋아요. 친구들 막 톡방에서 막 신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비트가 전고점 요거 돌파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을 향해서 쭉쭉 가고 있고, 이게 뭐 4월인가 그때 뭐 반감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고 찍어내는 생산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채굴?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변화 주는 뭐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비트도 잘 나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은데 뉴스는 좀 재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뭐 장중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 그대로 또 내일도 이어서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21일, 저는 그건 있거든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엔비디아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요때까지는 반도체 관련 주들, 이런 거는 좀 계속 봐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27일 트위치 국내 철수, 아프리카랑 뭐 치즈직 관련 주들, 그리고 3월 4일 초전도체, 물리학회. 초전도체도 지금 정말 강력하죠. 주가만 보면은, 주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초전도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엄청 강한.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얘는 좀 수급 동반하면서 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던 뭐 11만 5천 원 구간을 좀 넘기는 했는데, 이게 뭐 또 좀 지속이 될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플레이디나 와이즈버즈 이런 애들이 이제 저 네이버 치즈지 관련 주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뭐 자리 자체는 좀 부담은 덜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트위치 철수 눈앞에 두고 뉴스 같은 거 엮으면서 움직이나. 자, 그리고 어제 이제 CPI 충격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시장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단발성으로 악재, 오히려 발표하고 미국 시장 밀리고 그냥 악재 소멸, 제로 발표했으니까 CPI 이제
뭐 2% 다음번에는 2%대 들어가겠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오늘 뭐 좀 찌라시 있긴 있었는데 결국 발표는 안 나왔죠. 그래도 이번 달 중순이 지금 전후이다 보니까 이번 달 중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는지, 나오면은 그거 정책 측면에서 좀 어떤 식으로 부각시키고 뭐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주고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챙겨는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종목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것 같진 않은데, 네, 요거는 가볍게 결국에는 수급 들어오던 종목들, 탄탄했던 그 종목들 계속 그대로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PBR 관련 주 얘네들 결국 지수랑 좀 연동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현대차는 조금 잠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이탈은 없고 5일선 깨는 자리에서 좀 어떻게 부각되나. 그리고 현대차는 밀렸지만 현대차 우 시리즈들은 오늘도 상승을 좋게 해줬어요. 7%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들도 현대차는 시총이 꽤 큽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 우 시리즈들은 시총 막 100억, 200억, 500억 안 되고 그런 종목들인데, 현대차 우들은 조금은 등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수급 좀 같이 동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금융 이런 것들은 수급 같이 또 들어오나 그거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자동차 말고는 사실 좀 뚜렷하게 수급 들어오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는 뭐 지금 이제 오늘은 별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CXL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다음 달 이제 좀 발표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좀 장중 뉴스에 있었죠. 오늘 뉴스 어떤 거에 붙었더라. 네오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삼성 다음 달 CXL 공개, 이재용 담대하게 투자 1000명. 이번 연도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반도체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얘네 완전 맥이 끊겼다 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다가도 시원하게 돌려버리는, 지금 3, 4일 만에 50% 60% 돌리는 종목들 꽤 많죠 여기. 그래가지고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올해 내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이런 게 이제 뭐 또 발표 나오면서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사실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지금 올해부터 결국 IT 전자 기기들의 AI가 좀 적극적으로 삽입하고 그런 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애플도 AI 전쟁 참전, 아이폰 16 이게 올해 공개하겠죠. 매년 하나씩 하니까. 그래서 아이폰 16 할 때 공개하면은 거기에 AI,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4 그게 AI 첫 삽입 폰이었는데 꽤나 괜찮기는 해요. 뭐 그 전이랑 완전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발표하고 그런 통역 기능부터 해서 꽤나 괜찮은 그런 스펙을 좀 보여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실제 생활에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도 당연히 애플도 참전을 하겠죠. 아이폰 16에 뭐 탑재, 뭐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안 들어오면은 다음 연도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결국 온디바이스 AI 이런 게 이제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수요 때문에 반도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AI는 무궁무진하게 조금 아무래도 사람들 그 경우의 수부터 해가지고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데이터 뽑아내는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오픈 AI에서 뭐 AI 에이전트 조만간 뭐 출시 이런 것까지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샘알트만 AI 칩 제조에 9천조 원 펀딩 추진, 금액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상징성 있는 기업, 상징성 있는 인물, 그리고 지금 시대 흐름이 AI 이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펀딩, 이게 자체 AI 칩 생산을 노린다는 건데, 완전 맨 땅에서부터 AI 칩 생산 모든 거를 올리진 않겠죠. 당연히 협업하거나 기술에 대해서 좀 사올 그런 것들 사오고 할 텐데, 결국 그게 이제 반도체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펀딩까지 쭉 다 이어지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서 뭐 삼성, SK, 현안, AI 반도체 또 다른 게임 체인저 온다. 뭐 PIM, 그리고 CXL,
다음 달 뭐 공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CXL 키워드가 반도체에서 좀 세기는 했습니다. CXL이 네오셈, 그리고서 오킨스 전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가 뭐 또 있는데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이제 CXL 관련 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신고가에 있는 거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킨스 전자는 조금은 얘는 신고가로는 얘는 매매하기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오셈 요거는 좀 더 올라가면 신고가긴 하거든요. 얘가 오늘 이제 막판에 상을 닫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얘도 신고가 주변이고 돈도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한번 내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외에도 반도체가 HPSP, 얘는 수급 외국인이 이탈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밑꼬리 달고 시원하게 또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또 신고가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치고 가는지, 한미 반도체는 8만원 주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8만원 올라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뭐 가온칩스 신고가에다가 반도체 쪽은 눈이 좀 많이 가기는 하죠. 확실히 제주 반도체는 정말 끼가 좋아요. 정말 탄탄하게 상한가 없는 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1선 깨고 이런 전고점에서 바로 밑꼬리 시원하게 달더니 반도체 움직이면은 얘는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고가 트라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좀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5천원짜리가 이렇게 왔던 거라. 근데 일단 반도체 흐름이랑 계속 강하게 엮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뒤에 트라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긴 볼 것 같아요.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은 반도체 느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얘도 일단 올라타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ARM 관련 주들, 뭐 칩스, 어버브 반도체도 제주 반도체랑 이제 끼가 꽤나 비슷하게 좋은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이징 랜드,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ARM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요거 설명드린 거 외에도 시장에서 워낙 또 도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뉴스는 넘겨버릴게요. 재건 같은 경우는 뒤에 언제 재건이 실제로 이런 거 협상 그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 이런 게 나오는 게 가장 메인이지 않을까. 오늘 뉴스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러시아 측에서 이제 미국이랑 그냥 종전에 대해서 협상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없이는 협상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또 뒤에서 물밑에서 무언가 작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서로 좀 피곤한 것도 있고, 휴전에 대해서는 합의는 진짜 올해는 좀 나왔으면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서 휴전 협상 테이블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메인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체코 원전 입찰 최종전 오른 한수원 내기 수주하면은 뭐 30조 잭팟. 그 다음에 전기본 이번 달 중 뭐 공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공부터 해가지고 이 원전도 조금 건너면은 결국 AI 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린 뉴딜로 갔다가 탄소,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냥 현존하는 뭐 풍력, 태양광 등의 그린 뉴딜로는 뭐 기술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게 이제 전력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결국 다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집에 뭐 불,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전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난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 이게 아무래도 효율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에서는. 물론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좀 있기는 한데, 자, 이게 이제 뭐 기술에서 계속 조율을 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유럽 국가들에서 그린 뉴딜만으로 저탄소, 제로탄소 이런 걸 시도를 해봤지만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 원전으로 좀 우회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원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정부마다 이제 좀 특성 이런 게 좀 같이 엮이는 것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우진엔텍 얘가 저는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는 3만원 주변 잘 기는지도 보긴 볼 것 같아요. 얘가 밀리면은 저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원전 저런 거 발표 등으로 갔다가 또 신고가 향해서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원전주들은 좀 차트는 무난무난하거든요.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은 부각될 수 있고, 총선 앞두고 결국 저출생 이거 관련해서 뭐 정책은 중간중간 좀 엮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저출생에 대해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하나 뉴스가 나오긴 나왔었죠. 관련해서 오늘 그게 있었죠. 요거 윤 대통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다음 달에 발표한다. 공약 지킨다. 그래서 저출산이 뭐 세계적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게 뭐 시대 흐름 변화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정책으로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정책으로 갖다 이 저출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정책으로는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생활 패턴의 변화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인식 변화, 옛날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좀 즐기고자 하면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부터 해가지고 좀 너무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미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중요도의 변화라고 할까요? 시대 흐름에 따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책으로 케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해봐야죠. 이게 해가지고 분명히 국가의 힘 중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력이긴 합니다. 그 출산율 해가지고 중국이 결국 지금 저렇게 치고 올라온 베이스 중에 가장 메인이 인구수에서 나오는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각종 글로벌 기업들을 다 그쪽으로 갔다가 중국 땅으로 갔다가 와서 우리나라 인건비 싸다 다 와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낙수효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힘을 베이스로 갖다 중국이 지금 세계 2위 패권 다툼 미국을 이제 막 노려보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던 것 중에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인구수의 힘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로 아가방 컴퍼니 5,000원 주변을 좀 잘 지켜준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슈팅 한번 또 만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튀었었고 삼성 출판사는 오늘 좀 반응이 밋밋하기는 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종목들 다 같이 저출산도 뒤에 또 총선 앞두고 정책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뉴스들은 그냥 전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애플에 뺏길라 이게 뭐 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시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뉴프렉스랑 저기 누구였죠? 뉴프렉스랑 큐로셀이었나? 어디냐? 코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는 한데 코세스도 21선 주변에서 쫄쫄쫄 타더니 오늘 시간에까지 그리고 뉴프렉스도 오늘 시간에 한 5%이 정도가 있기는 한데 얘네가 이 뉴스 때문인가 싶기는 해요. 애플에 뺏길라 삼성 에이스들 모아서 비밀 조직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XR 헤드셋 기기 관련 내용인데 뭐 이르면은 연내 그 다음에 뭐 좀 늦어도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 그 XR 뭐 글라스가 나올지 삼성에서도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빠르면 연내 아니면 좀 내년 이렇게 해서 출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뭐 초전도체는 그냥 광기로 치고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외에는 시장이 결국 오늘 로봇 이쪽이 좀 메인이었죠. 시간에까지 이렌시스가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고 AI도 계속 강합니다. 그냥 죽지는 않아요. 확실히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계속 날마다 뭐 5% 10%씩 이런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좀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게 결국 지수 멀쩡하고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는 조금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 수급 들어오는지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반도체를 앞에 두고서 로봇 AI 초전도체도 오늘 상한가를 3종목을 뽑아내긴 했거든요. 오늘 이제 CCS가 상 보내면서 그 정지 들어가죠 내일.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인지 선암 그리고 덕성 이렇게 순으로 갔다가 상한가를 좀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선암이랑 뭐 덕성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치고 올라갈지 특히 최근에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가 상승률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 때문인지 얘네가 밑에서 차트 좀 깔려 있었죠.
불쑥 치고 올라왔는데 또 치고 올라온 차트 자리는 좋아요. 선왕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내일 좀 갭 좀 뜨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초전도체는 당장 날마다 뉴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요번 달 중에 저 여기 CCS 관련 뭐 박사분이셨는지 그분이 이제 뭐 발표할 수도 있다. 2월 중에 발표. 그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료가 될지 모르는 3월 4일 퀀텀 연구소 발표. 이렇게 해서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재료는 2개가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강해요. 얘네는 뭐 좀 특별히 코멘트 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CCS는 결국에는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광기 구간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걸 뭐 또 대장 바뀌는지 그리고 로봇이 이렌시스가 얘도 오늘 신고가를 결국에는 트라이를 잘 했어요. 하고서 쭉 밀렸는데 시간에서도 또 상한가 멋지게 보내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힘 주는지 그 다음에 이렌시스 따라서 에브리봇, 사믹 THK 이런 종목들 에브리봇은 요 구간에서 또 밀리진 않거든요. 시간에 좀 3% 오르고 하는데 뭐 또 5만원 향해서 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별주 등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신규 상장 한국컴퓨터도 오늘 상한가이긴 한데 얘는 뭐 재료가 오늘 좀 뚜렷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가 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엔캠도 광기로 왔다가 30만원 주변을 일단 터치를 하기는 했어요. 29만 8천원까지. 그리고 죽나 싶었는데 밀리다가 하락 VI는 안 걸고 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또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얘는 또 이렇게 해서 또 힘 주나. 대신에 이제 자리들이 좀 높기는 하고 역시나 좀 과거에 움직임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그냥 보던 종목 테마군 그대로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시장은 그래도 수급 동반해가지고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막 굳이 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강했던 테마군 종목들에서 조금 더 힘주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